네, 내일장 첫 번째 키워드, 이 메가 프로젝트 후속 소해주 보도록 할게요. 이미 좀 굵직굵직하게 뭐 피지컬 AI, 그다음에 뭐 전력, 에너지, 건설 나올 거는 다 나올 것 같은데 다음에 또 우리가 새롭게 봐야 되는 게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계속적으로 지금 돈이 흘러가고 있죠. 네. 시장에서는 지금 반도체에서 돈이 흘러왔다가 그다음에 전기 전력을 흘러갔다가 다시 또 건설 쪽으로 돌아가는 네. 이런 순환매 형식의 이런 계속적인 이런 장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순환매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되는데요. 네. 순환매는 사실 주가는 영원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영원한 테마는 없습니다. 영원한 건 네, 절대 없어. 영원한 네. 건 절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오른 곳에서는 분명하게 돈을 벌기 위해서 또 차익 실현이라는 게 나온 것이고요. 과열이 있으면 또 시키는 작업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돈은 이동합니다. 차익 실현과 함께 수익 실현이 연출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계속적인 시장이 지금 시장만 보더라도 반도체, 전력기기, 그리고 건설, 순으로 돈이 이동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 가장 많이 올랐냐. 이런 거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디로 또 돈이 이동을 하는 것이냐라는 것에서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시장에서 지금 볼 수 있는 거는 돈과 실적, 데이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뉴스로 확실히 지금 게임업계도 그렇고 건설업계도 계속적으로 뉴스로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그러면은 실제로 2분기 우리가 7월에 있을 실적 발표가 앞다퉈 있기 때문에 돈이 찍힌 이런 기업들과 이런 테마군들이 또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로 금융업계 같은 경우에도 네.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또 은행주들 또 잘 맞습니다. 갔잖아요. 그렇죠? 네, 은행주들이 움직였던 이유도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화장품 수출업계도 바이오 건강기능 업종에서도 이번에 40% 찍혔거든요. 오.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너무 반도체에만 집중을 하고 있었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뉴스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고 데이터들도 지금 증명하고 있듯이 저는 반도체에서 실적으로 시선을 옮기고 있고요. 실제로 또 AI에서는 내부 또 소비재들 안에서도 움직이고 있는 것만큼 시장의 순환매의 흐름 속에서 제가 오늘 또 공개할 종목들도 여기에 네. 있는 것만큼 우리가 또 유입되는 방향성을 통해서 돈의 흐름과 함께 이런 종목들 잡으셔야 되겠습니다. 네, 요새 보면은 이제 하루는 반도체에 또 쏠렸다가 하루는 좀 이제 순환매 돌았다가 또 쏠렸다가 순환매 돌았다가 이런 게 좀 반복이 되고 있잖아요. 앞으로 좀 이렇게 순환매가 도는 날들이 더 늘어날까요, 하반기에는? 하반기에는 제가 7월에는 실적에 나오는 이 흐름 데이터와 함께 반도체가 쉬어갈 때 이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네. 이유가 너무 올라갔어요. 사실 우리가 2분기 데이터만 보시면은 삼성전자가 얼마나 올린지 아십니까? 저는 이제 계산하기가 벅차더라고요. 네, 2분기에만 99% 삼성전자가 올라갔습니다. 99%요. 네, 그리고 마이크론이 240%가 올랐고요. 미국장이죠. 그리고 국장에서는 SK하이닉스도 200% 이상, 220% 이상이 2분기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달렸으면은 차량도 식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식는 기간 동안에는 시장이 그럼 돈이 흘러가는 곳이 순환매 장세가 어딘가 봤더니 정책 자금과 함께 실적이 찍히는 종목, 그럼 우리가 좀 도장을 찍는 거예요. K 인증을 찍고 네. 이 종목에서는 우리가 이 테마에서는 좀 피해갈 수 있겠구나. 해지성으로 움직이는 제약바이오와 함께 건설 그리고 실적 찍히는 KB금융 그리고 뭐 신한지주 뭐 등등 이런 지주 회사들까지 볼 수가 있겠죠. 제약바이오가 해치성 기능을 좀 할 수가 있겠군요. 그래서 그러면 요새 이제 우리 시장에서도 그렇고 뉴욕 증시에서도 그렇고 반도체가 가는 와중에 또 제약바이오가 막 사상 최고치 가는 거 특히 뉴욕에서 그러잖아요. 이게 좀 약간 해치성 움직임이라는 거죠? 네, 저는 해지성 움직임으로 보고 있고요. 반도체는 사실 저는 추가적인 여력이 있고 지금 쉬어가는 기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쉬어갈 때 누군가는 앞질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앞질러 가서 또 수많은 돈의 흐름들과 돈의 테마들은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쉬지 않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면 쉬지 않는 말에 올라타야 되냐? 그것도 아니겠죠. 분명한 것은 쉬어가는 시장 속에서도 누군가는 쉴 수가 있겠고요. 네. 조금 크게 물리셨던 분들은 이 장 안에서도 같이 쉬어가면서 앉으면서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쵸. 네, 도시락 같이 까고 우리가 이 안에서 도시락 먹으면서 서로 도시락도 나누고 하는 모습들 속에서 분명히 저는 우리 자산을 지키는 건 먼저 좀 네.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 반도체가 좀 많이 쉬어간다고 해도 이 그동안의 포모성으로 만들어졌던 수급 쏠림이 좀 이제 해소가 되는 거잖아요. 마냥 맞습니다. 그냥 막 나쁘게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시장의 혈액도 돌아야 되는 거니까요. 네. 그럼 두 번째 키워드 이어서 얘기를 해볼까요? 미국 독립기념일 휴장. 당장 이제 내일 밤에 개장되는 뉴욕 증시가 쉰다는 말이죠. 관전 포인트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확실히 미국 독립기념일이라고 해서 이거 한번 설명드리면은 네. 영국의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날을 상징적으로 기념한 날입니다. 미국인들에게는 자유와 독립 정신을 되새기는 이런 대표적인 국가의 기념일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연휴입니다. 쉰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발생이 됐을 때, 연휴가 시작이 됐을 때 우리가 항상 걱정이었던 거는 미국장에서 흔들렸을 때, 네. 어제도 필라델피아 반도체에서 좀 많이 흔들렸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좀 걱정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쵸. 메타의 이슈로 걱정했던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런 걱정들을 우리가 좀 안 할 수 있다는 부분들, 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24시간 선물 매매가 있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선물 매매에 대해서 외국인들의 매도세, 이런 매매가 좀 약해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연휴가 있었을 때 하루 좀 쉰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지만 매매가 약해진 만큼 우리는 지금 국장 안에서의 그런 이슈들을 좀 살펴보셔야 되고요. 네. 네, AI라든지 오늘 차익 실현이 나왔던 데이터 센터, 전력기기, ESS 관련해서 차익 실현 이후의 움직임들 그리고 매매에 대한 물량들을 계속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가 쉬어가는 동안에는 또 누가 새로운 주도주가 될지, 누가 또 주도주가 될 상인가 살펴봐야겠죠. 딱 보면 아나요? 네. 좋습니다. 특히나 실적을 유의 깊게 봐야겠죠. 이 뉴욕 증시 이야기가 나와서 한 가지가 궁금한 건데 이 메타 보니까 이제 골자는 그거잖아요. 아니 너네가 그렇게 사업 벌릴 정도로 컴퓨팅 용량이 남아둔다면서 이거 지금 AI 수요가 그만큼 빡빡하지 않은 거 아니야? 이런 건데 어떻게 보세요? 그냥 단기 노이즈일까요? 아니면 이대로 좀 추세 전환의 신호일까요? 저는 단기 노이즈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가는 길이 다릅니다, 사실. 어떤 식으로요? 네, 메타에서 하고 있는 이 사업과 그리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올라갔던 재료가 다른 거예요.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갔던 재료가 부품, 기기에 그렇죠. 대한 네. HBM 산업입니다. 그리고 디램과 이런 랜드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지금 HBM이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절실하기 네. 때문에 올라갔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될 테마는 중국에 대한 이제 시진핑 주석에 대한 발언들이 조금은 이제 그렇게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네. 메타에 대한 이슈는 사실상 제가 봤을 때 핑계예요. 아, 명분대기였다. 명분대기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수급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 아직까지 지금 이 AI 산업 안에서 HBM 필요합니다. 부족합니다. 오히려 네. 설비 투자를 통해서 더 늘리고 있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되는 테마 속에서 명분을 내세워서 지금 차익 실현할 그런 원인이 필요한 거지. 네. 그런 것들을 일부러 시장에 던지면서 계속적으로 차익 실현에 대한 이유가 필요한 거지.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크게 신경을 써야 되냐? 조정에 대한 시작이구나.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해서 휴게소 한번 들리자라는 저는 그런 이슈들로 보기 때문에 네. 메타에서 그렇게 움직여봤자 저는 그렇게 크게 와닿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 이제 오픈 AI 관련해서도 이슈가 또 한 가지가 있었잖아요. 뭐 이제 GPU가 예전만큼 뭐 안 필요하다, 비용 절감 들어간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단기 노이즈로 해석하면 될까요? 네, 단기 노이즈죠. 지금 시장 정말 단호하시네요. 네. 전 세계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중국 시장은 사실 닫혀 있죠. 그렇죠. 중국 시장이 열린다면 사실상 그때부터는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엔비디아가 발을 뛰고 젠슨 황이 지금 GPU에 대해서 계속 발로 뛰면서 영업을 뛰고 있습니다. GPU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근데 GPU가 부족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우리가 CPU 수다 GPU로 넘어왔죠. 네. GPU가 더 많은 일들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전기 전력은 계속적으로 필요하고요. 그래서 GPU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이 AI 산업 안에서 필요하고 있는 부분들 병목 형상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네. 애플과 같이 애플과 같이. 애플과 같이 우리 중국 거 네. 장식 메모리 쓰겠다라는 이런 이슈를 던진 것만큼 이미 2023년도, 2022년도에 있었던 메모리에 대한 이 원인이었어요. 그때도 안 해줬어요. 미국 그렇죠. 처음 나온 정부에서. 이슈가 아니죠. 네. 처음 나온 이슈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해줄까요? 저는 안 해줄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그리고 중국에 있는 반도체에 대한 이런 시장들은 AI 산업 네. 안에서 계속적으로 견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네,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밝히겠고요.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중국에 대한 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계속 지금 늘어나고 최근에 갔던 것도 사실상 농수산물에 대한 전쟁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고통받고 있는 이 농수산물 쪽에서의 이 흐름들을 풀어준 거지 반도체 쪽에서는 아직까지 이 노이즈가 없습니다. 아, 역시 다 그 트럼프에게는 계획이 있었군요. 설계가 있었군요. 굉장히 MBTI가 J인가 봅니다. 네. 자, 근데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아까 애플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또 애플이 이제 오늘 새롭게 또 나왔잖아요. 중국 쪽이랑 이 창신 메모리랑 양쯔 메모리랑 뭐 지금 메모리 구매 관련
관련해서 협상 중이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을까요? 이거 내수 채우는 것만으로도 부족할 텐데. 맞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중국에서 계속적으로 좀 판로를 뚫으려고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상 이거 좀 깊게 보시면은 네. 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에 대한 메모리가 싸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쌀 줄 알고 갔는데 네. 우리도 똑같이 비슷하게 받을 거다. 네, AI 산업 안에서 똑같이 그 나가는 병목 형상 때문에 필요한 거는 마찬가지예요. 매한가지이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별로 없는데 근데 중국의 칩과 이 메모리를 봤더니 전력에 대한 소비 효율이 떨어집니다. 유명했죠, 옛날부터. 네, 그게 그 이유가 나노 기술의 차이예요, 사실. 기술력 차이 때문에 왜 하이닉스가 TSMC랑 손잡고 나노 기술력을 대입해서 패키징까지 맡기는 이유가 있겠습니까? 수율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어서의 우리가 사용했을 때에 대한 기능성의 문제예요. 사실 이 기술력을 따라오려면은 TSMC가 전 세계 1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에 대한 메모리 가격에 대한 경쟁력이 없어요. 네. 별로 차이가 없고요. 그리고 성능을 봤더니 사실 이런 말씀 좀 드리기 그러지만 네. 삼성전자보다도 기술력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TSMC가 1등이고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네. 생각을 하는 거죠. 기술력이 이쪽에 더 좋아요. ISK 안에서 더 좋아요. 그리고 썼더니 이런 전력 효율뿐만 아니라 수율도 하이닉스가 더 좋네. 가격도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 시장에서는 어떻게 봐드릴까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보시면 알겠죠. 좋습니다. 명확하게 오늘 저의 이 의문점들을 해소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뭐 실제로 이제 뭐 메타발 이슈 지금도 좀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바로 이 전거래일에서 뉴욕 증시에서 이제 뭐 애플이나 뭐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팔란티어 메모리 가격이 좀 안정될 때 수혜받는 기업들은 오히려 주가가 강세를 보였거든요. AI가 끝나는 AI 종말을 우려하는 시장 반응은 확실히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제 상반기에 지나치게 좀 메모리에 쏠린 것들을 해소하는 과정이다. 이 정도로 단기 노이즈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내일장에서는 또 어떤 전략을 취해볼지 다 같이 확인을 해봤는데요. 나는 장중에도 파트너님 도움을 받고 싶다. 지금 시장 변동성이 좀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저희 화면 하단 참조하셔서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셔도 되시고요. 이게 조금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께서는 문자 메시지 샵 3772번으로 가다니엘 4글자 보내주세요.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파트너님께서 이제 매일매일 온라인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해주시고 계신데 오늘 밤은 9시입니다. 특히나 이 미장 개장 직전에 또 이제 미장하시는 분들도 같이 참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국장하시는 분들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오늘 밤 9시 시간 비워두시길 바라겠고요. 아울러서 최근 이 이데일리온 파트너들 사칭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해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라면서 그렇다면 내일장에서는 또 어떤 종목 담아봐야 할지 이어서 확인해 볼게요.